재래식 무기만 놓고 봤을 때는 북한보다 이제는 앞서요. 북한의 무기라는 게 우리가 벌벌 떨고 저거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했던 시절은 90년대 말까지 북한 전투기, 소위 함정이라고 하는 것도 전차도 그냥 갖다 녹여서 없애야 되고 현대전에서 도저히 쓸 수 없는 전투기나 함정들이 아니면 전차들이 가동돼서 오면은 충분히 지금의 우리 전력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실패했어요. 한 50년, 60년 이상 자국산 엔진을 이제 개발했는데 사이즈 작은 걸 만들다 보니까 힘이 그렇게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040년대, 50년대는 이제 뭐 자국산으로 이제 이루어진 모든 게 엔진까지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극복을 하면은 이제 K방산이 그때 가서 이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다 보면은 저러던 시절이 있었구나. 한국 방산의 현재 글로벌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군사력 순위를 최근에 이제 뭐 발표가 얼떨결에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발표한 그 단체 보통 이제 유럽 쪽인데 좀 생소한 그 단체예요. 근데 물론 이제 또 뭐 온라인상으로 많이 또 활동하시거나 그 수집하신 분들한테는 생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오랜 기간 봤을 때는 그것부터가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 얘네들이 뭐지? 근데 뭐 젊은 사람들은 또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저희들 한참 후배는. 그래서 그런 측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여다 보니까 이게 평가 기준이 중요해요. 평가 기준이. 이게 마치 그 여론조사할 때 그 기준이 다 있잖아요. 설정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평가 기준이 뭐냐? 순수하게 재래식 무기만 분류해서 본 거냐? 아니면 핵전력까지 합해서 본 거냐? 근데 이게 제가 추정컨대 재래식 전력 중심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5위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재래식 무기만 놓고 봤을 때는 북한보다 이제는 앞서요. 북한의 무기라는 게 우리가 벌벌 떨고 저거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했던 시절은 90년대 말까지. 근데 우리는 98년, 99년부터 이제 뭔가 넘어서요.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전투기, 국내 면허 생산부터 해서 KF-16, 전차, 뭐 K1 지금 이제 A2인데 그 당시 K1A1, 그다음에 K9 자주포 본격 도입, 대량 생산. 그렇게 해서 이제 K2 전차가 또 나왔고 그래서 그런 자주국방 무기들이 국산 아주 성능 좋은 국산 무기들이 본격 배치되고 뭐 수출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살짝 얘기하기 나오기 시작한 게 2014년부터 14, 15, 16.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북한의 육해공 전력은 진짜 뭐 쓸모없는 것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승무원이나 승조들이 자폭 이제 죽겠다 일본의 가미카제처럼 죽겠다면은 그 문제 우리가 피해를 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생명을 보존하면서 붙어봐야 되겠다면 그냥 다 깨트릴 수 있는 육군의 북한 지상군의 전차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도 이제 96년 7년 우리는 IMF였지만 그들은 이제 뭐 있지 않습니까? 대량 뭐 아사 그게 이제 96년도라고 이제 하는데 그 시절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래식 전력의 경제력과 비교해서 차기 전력들이 확보가 안 된다 싶으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또 배경에 미국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오리를 했던 게 핵무기 개발이에요. 핵탄두 개발. 그리고 더불어 이제 그 투바스단이 이제 미사일 전통적으로 이제 소련, 러시아 쪽이나 중국은 이 미사일 개발의 원래 포병 전력, 넓게 포병은 이제 미사일이지만 포병 전력으로 봐야 되니까 전략군이라고 하지만 2차 대전 때부터 거기에 우리라는 습관들이 그대로 이제 그 사상들이 넘어온 거죠 북한에도. 그래서 미사일, 북한의 방사포라고 하는 다연장 로켓포, 그다음에 장거리 장사정포. 그래서 그 부분을 투발 수단을 항공 전력이 안 되니까 수입을 할 수 없으니까 개발도 안 되니까 그쪽에 이제 밀수 기술을 뭐 중국 가서 밀수하거나 뭐 유럽제 기술은 일부 기술을 뭐 훔쳐오거나 사오거나. 다 이제 합하면 되니까. 그래서 특화시켜가지고,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핵탄두가 들어가면 이제 전략 무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배제를 하고 북한의 무기 체계를 보면 엄청나게 노화되어 있어요.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 한때 그 유럽에서 91년도에 동서독이 이제 통합이 됐을 때 그나마 그 당시에는 그 독일 쪽은 더 쓸만한 무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걷어들였죠. 버릴 건 버리더라도. 근데 북한은 이미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다 갖다 버려야 돼요. 북한 무기 현재 있는 거는 전투기, 그 아주 작은 그 여러 가지 450척이 있는 소위 함정이라고 하는 것도 조그만 소형들. 그다음에 전차도 뭐 T-55기에는 그냥 갖다 녹여서 없애야 되고 현대전에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래서 뭐 만약에 남북 통일이 이제 평화 통일이 돼서 마치 동독, 서독 통합되듯이 하면은 북한 전력은 갖다 쓸 게 없어요. 소총도 너무 이제 오래 썼기 때문에 그걸 또 뭐 다른 나라에 원조하면 또 미국이 뭐 안 좋아하니까 통제하니까 그냥 다 그냥 부셔버려야 돼요. 그냥 탄화 자체가 우리하고 이제 공통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한참 그 밀릴 수밖에 없는 순위가 뭐 38까지 내려가는 게 쓸만한 무기는 재래식 무기는 거의 사실상 가동되는 거는 이 투발 수단, 탄도탄, 순항미사일, 뭐 다연장 방사포 그리고 이제 장사정포. 딱 그게 아주 자기들의 아주 핵심 전략이다. 그리고 그거는 죽기 살기로 한번 선제 공격에 우리가 맞으면은 우리 피해가 많을 거는 분명하고. 근데 나머지 전력은 다 막을 수 있어요. 그게 가동이 돼서 전투기나 함정들이 아니면은 전차들이 가동이 돼서 오면은 충분히 지금의 우리 전력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재래식 전력 가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순위가 전 나왔다고 봅니다. 근데 평가는 그 기준, 조건을 달리해서 핵무기까지 이제 합해버리면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쭉 내려가죠. 핵 전력이 없으니까. 이게 평가 기준이 중요하다. 전에는 그냥 뭐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거 가만히 살펴보니까 기준점이 달랐던 게 나오더라고요. 향후 10년 안에 방산 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질문과 이제 중복이 될 수 있는데 그 차기 무기들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 한참 더 개발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냥 제가 머릿속에만 생각해도 한 100종은 되는 것 같아요. 작은 무기부터 아주 큰 무기까지 뭐 거기 이제 큰 무기 중에 KF-12 뭐 여러 가지 미사일, 공중발사 미사일, 뭐 공대지 미사일, 공대 미사일 상당히 이제 업체별로 ADD가 뒤에 이제 딱 움켜쥐고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2030년대에 갖다 이제 수출할 수 있는 어떤 우방국, 동맹국하고 잘 이렇게 협의를 해서 팔 수 있는 물건들은 이제 앞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표 선수는 KF-21 전투기 시리즈, 그리고 KDDX의 수출 버전, 그리고 이제 잠수함도 가세가 될 수 있죠. 도산 안창호급의 어떤 미래 수출 버전. 그리고 이제 뭐 하다못해 어떤 나라에서 그 비행갑판형의 뭐 헬기 항모라도 좀 하겠다면은 그것까지 우리 기술을 다 갖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독도와 마라도함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봤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뭐 2030년대도가 발주하면 해줄 수 있고 전차 버전은 현재 K2 흑표연차가 4차 양산 들어가기 전인데 그건 기본 버전이고 현재 개량 버전을 2030년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생존 키트가 좀 가격을 다운시키는 이제 조건으로 하면은 그것도 이제 뭐 지금의 흑표연차 사는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지만은 좀 몇 나라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유럽과 중동 시장은 제한되는데 뭐 남미 시장도 뭐 전차를 그때 가서 교체할 시기가 진짜 오거든요. 지금도 노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전차도 개량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수를 위해서 뭐 K3 전차라고 하는데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되겠고 수출 시장에서 과연 그게 이제 뭐 호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미사일 종류 이제 천공2까지 말씀드렸는데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그쪽 지역에 나라들 수출되지 않습니까?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현재 준비되고 있는 게 더 성능을 더 업그레이드고 이제 명중률을 더 높이고 뭐 고도를 더 사정거리 조금씩 늘리고 탄두를 강화한다든지 센서 강화를 하고 그게 천공3 지금 착수된 게. 그다음에 이제 롱셈이라고 해서 고고도 이제 탄도탄, 대탄도탄 요격 미사일은 이제 L3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양산 배치 막 시작을 하는 게 L3-1입니다. 사거리를 더 늘리고 고도를 늘린 게 L3-2가 지금 개발 계획이 이제 착수해 됐고. 그래서 그런 차세대 시리즈 무기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서유럽의 방산 국가들에 비교해서 지금 얼마든지 올라설 수 있는. 그래서 순위를 뭐 일단 사회자님께서는 뭐 10위까지 말씀하셨다면 저는 5위까지 바라봅니다. 5위까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저 순위를 내가 당장 뺏어야 되겠다는 대상 국가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뭐 여러 종류의 무기를 만드는 것 같아도 대한민국 무기 체계 앞으로 이제 2030년대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품목이 되게 다양해요. 골고루 다양해요. 그리고 어떤 성능이 점점 더 고성능으로 가고 있고. 근데 이스라엘은 거의 뭐 전장비나 미사일 계통 중심으로 특화돼 있고. 근데 이제 그것이 뭐 좀 발전이 더 될까? 뭐 하는 게 요즘에 좀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무기 개발 장르가 좀 더 이렇게 더 이렇게 넓어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대신 이제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나,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과 한국 방산, 진짜 경쟁이 가능할까요? 지금의 이제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러시아는 조금 저기잖아요. 봐주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뭐 봐주는데 그 옛날에 냉전 시절 한참 냉전할 때는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라서 엄청나게 거대한 걸 이제 축소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다 떨궈서 뭐 같이 뭐 경제협력도 하고 먹고 사는데 무기체계도 뭐 아직도 쓰는 것도 있고 중앙아시아 쪽에 CIS 공화국. 그래서 축소시켜 놨기 때문에 뭐 좀 그런 게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한번 손을 봤다. 그렇다고 나라를 뭐 제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전 세계 탄도를 이제 대량 보유한 국가의 넘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좀 이렇게 내려앉혔기 때문에 소비에트 연방에서 그 다음 단계는 지금 지나온 30년 사이에 급성장한 중국 군사력을 내뱉으면은 이게 진짜 정말 미국한테 덤벼들 수준까지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전통적인 무기 개발국이고 강국인데 러시아 방산에 대해서는 겹쳤어요. Su-35 전투기 판매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그게 다 국제적으로 이거 사면은 위배, 어떤 국제관계 위배되는 거야. 그래서 그건 차단이 됐어요. 전투기 판매를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없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미국제 전투기를 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대체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 러시아의 방사수출은 어느 정도 예전에 비해서 좀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죠. 스스로 전쟁도 이제 침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쪽은 그렇고. 근데 중국은 뭔가 지금 현재 일으키지 않았는데 계속 자기들 이제 쳐들어가기 위해서 무기 비축을 하고 있고, 뭐 포탄부터 중국파 23부터. 그러다 보니까 수출 시장에 조금 적극적으로 옛날처럼 막 팔아 제끼는 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 중국의 무기는 좀 값싸고 만들기 쉬운 것들. 대표적인 게 뭐 중국의 J7 전투기가 있어요. 그게 러시아제 미그 11을 중국판으로 카피 뜬 건데, 그거는 이제 마거저거를 뿌렸어요. 여기저기 뭐 80년대, 90년대 막 뿌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쓸모없는 저성능의 전투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물건을 이제 팔면 되는데 뭐 중국 방산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저렴하게 만든 물건이고 뭐 대상국이 돈 없는 나라, 아프리카 국가 중심, 뭐 서남아시아 중심. 그러니까 돈이 원래 없어 지금 보니까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기존에 판을 이제 무기를 이제 이렇게 판을 이제 입맛을 이렇게 딱 해놨는데 중국제로 그 대체로 들어가니까 또 얘네들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기운이 빠지고 기껏해야 나이지리아 정도. 나이지리아는 뭐 그 나라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뭐 돈을 모으더라고요. 나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나이지리아가 이제 그래서 그런 돈 모아가지고 이제 사는 거죠. 뭐 이집트도 사실 그 국방 예산은 일부러 뭐 어떤 관광 산업에서 돈을 유입해가지고 뭐 국방 예산 쓴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이제 줄어들었죠. 대상 국가들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리고 자꾸 이제 미국이 견제하고 이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축소됐죠. 중국 방산 수출이 원활하지 않고 기껏해야 뭐 전차 중심, 전차 VT 시리즈 전차 중심으로 조금씩 팔리고는 있고 전투기 쪽은 사실 제한돼 버리더라고요. 자기들이 파키스탄을 이제 원조로 이제 그렇게 판매를 하면서 인도를 이제 소위 포위를 하기 위해서 그런 나라들 아시아에서 인도를 포위해야 되니까 반대로 인도를 포위해야 되니까 파키스탄 서로 주적이고 그리고 이제 미얀마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 대상으로 뭐 방글라데시 못 사는 나라. 그래서 중국의 방사는 그 옛날 같지는 않다. 그래서 그 자리를 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목표도 하고 있지만은 순위상으로 한편은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나라. 근데 또 미국이 이제 뭐 전투기 같은 거는 엔진이 자국산 자기네 미국제이기 때문에 통제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제 면밀히 잘 보면서 가격을 또 외상으로 뭐 줘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럴 바엔 또 인도네시아 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편으로 또 좀 그것도 난제긴 해요. 중국의 그 비는 시장을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예외가 하나 생겼죠. 아랍에미리트가 중국제 고등훈련기를 뭐 자기들이 이제 아크로바틱 팀, 에어쇼하는 팀의 그 기종을 대체하기 위해서 발주했는데 생산이 안 돼요. 그게 이제 뭐 유명무실해져 갖고 원래 생각했던 우리 T50, FA50 계열을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그 뉴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 좀 뭐 한두 나라를 이제 우리가 돈 있는 나라죠, 그 나라는.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데 일단은 중국 방산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틈, 미국, 그다음에 유럽, EU죠. 그래서 이제 한국을 이제 늘려면 될 수 있죠. 뭐 이스라엘과 함께. 그래서 여기서 러시아하고 중국은 일단은 좀 빼고 시작하자. 옛날만큼 대량으로 못 판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좀 빅4라고 하면은 그냥 미국, EU, 이스라엘, 아직 이스라엘이 이제 팔고 있으니까 한국 이렇게 넣고 싶어요. 그래서 이건 좀 바꾸고 싶습니다. 러시아, 중국이 2022년 이래로 옛날 같지 않다. 그런 무기 수출에 있어서는. K방산의 최고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적정 가격을 이제 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그 서방 측보다 서유럽보다는 빨리 만드는 그 실력 그리고 무기 만드는 공장들이 경남 특히 그 창원 쪽에 다 집중돼 있고 그러니까 경남에 같은 전력화돼 있는 거죠. 뭐 북한이 만약에 이제 쳐들어왔을 경우 대비해서 최대한 남쪽으로 이제 배정함. 그래서 위치도 그렇고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고 바로 이제 뭐 선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주변 조건도 갖고 있고 그럼 환경도 이제 다 잘 갖추고 있는데 원 그 무기들을 보면 살펴보면은 그 K2 전차 같은 경우 파워팩이 한때 문제가 됐고 독일제 랭크사 그게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마음대로 못 판다. 이 독일하고 친하지 않은 나라들은 한테 할 수 없다. 못하게 한다. 마치 미국처럼. 그다음에 K9 자주포도 역시 그 MTU 독일제 엔진 그것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동하는데 그것도 이제 뭐 독일하고 또 친하지 않은 나라한테 못 판다. 지상무기 측에는 또 공교롭게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엔진 분야에서. 그리고 이 항공 분야에서는 또 FA50이 미국제 엔진, KF10이 또 미국제 엔진. 그래서 그런 이제 실제 핵심 그 구성체가 결국 이제 아직도 뭐 외국에 서유럽과 미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수출이 그렇게 뭐 원활을 아주 그냥 마음대로 물론 이제 공산권 국가나 이제 뭐 테러 일으킨 국가는 이제 그거는 금지되죠. 원천 근본적으로. 근데 적당한 이제 회색 국가들, 자기들이 어떤 좀 외교 정책을 좀 이렇게 애매하게 갖고 있는 나라한테까지 전쟁 일으키지 않는 나라들 조건들이 있겠죠. 그런 나라한테 팔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또 면밀하게 들어가면 또 미국과 서유럽에서 이제 반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해당되는 기술을 우리가 국산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차 엔진하고 파워팩하고 자주포 쪽은 이제 지금 되고 있어요. 전환점이 되고 있어요. 현재 2025년도에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대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건 지상무기 측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제가 역시 이제 업계에서 방산업계에서 이제 참 고민하면서 다들 이제 머리 맞대고 이제 해보자 도전하자가 전투기 엔진입니다. 그래서 전투기 엔진은 이제 막 기획이 돼가지고 여러 세미나나 이제 여러 이제 토의들을 거쳐가지고 올해부터 개발을 들어가는데 이게 전투기 엔진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실패했어요. 한 50년, 60년 이상 자국산 엔진을 이제 개발했는데 이게 뭐 일단 쉽게 얘기해서 사이즈 작은 걸 만들다 보니까 힘이 그렇게 제대로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기술의 원리는 다 파악했고 뭐 소재가 어떻다 아는데 뭐 원천 뭐 그 소재, 열에 견디는 소재 이런 문제도 있고 뭐 터빈 블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아주 튼튼한 미국 수준의 뭐 영국이나 프랑스 수준의 그거를 이제 완성 못 하다 보니까 손을 놓고 일단은 기본 기술은 이제 알겠다 가지고 있는데 그 손을 놓고 이제 영국으로 가서 이렇게 차세대 전투기로 공동 개발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결국 이제 엔진이 나머지 뭐 복합 소재라든지 뭐 A사 전자주사식 레이더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었고 그건 다 이미 확보를 했고 일본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문제가 엔진에 이제 딱 거기서 머물러 부닥치는 거죠. 엔진 문제, 전투기 엔진. 그래서 뭐 그거를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2040년대, 50년대는 이제 뭐 프랑스 라팔 전투기 같이 뭐 다 자국산으로 이제 이루어진 모든 게 엔진까지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KF11의 120대 양산과 별도로.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극복을 하면은 이제 앞으로 다 모든 게 시간과 돈 문제인데 그것이 이제 다 해결해 줄 거고 하면은 2050년대는
지금의 K방산이 그때 가서 이제 다시 한번 뒤로 돌아다보면은 저러던 시절이 있었구나. 그냥 폴란드에 목을 메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고 뭐 물론 이제 사우디에 뭐 일부 미사일도 팔았지만 지금은 2050년대 때 지금은 이제 뭐 여기저기 다 이제 불러준다. 사겠다고. 그리고 또 그때 가서 국제 환경이 또 이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제 대상국가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현재 그런 핵심 기술을 지금부터 개발해야죠. 시간이 보통 뭐 10년에서 15년, 20년 걸리고 완전 생산 배치하려면. 또 다른 이제 시작, 출발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중간 단계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뭐, KF-21, 뭐, KDDX의 수출 과정, 뭐 이런 게 있다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엔진, 항공 엔진이 나와야만 단계별로 발전이 되는 거죠, K방산이. 수출 어떤 수익성이 더 늘어나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2022년 그 러우 전쟁 발발로 폴란드의 급한 발주가 본격 K방산의 어떤 점화를 이제 하지 않았나. 그전은 그냥 그전에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뭔가 다지고 실력을 다져서 우리 군한테 납품하는 데 중심, 주력을 했다면 이제 그 단계 22년도 2월 24일 이후부터는 딱 바뀌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들 계속 세일즈를 하지만은 급격히 자주 퍼는 예외라고 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K방산의 제품들이 대량 뭐 수주를 받으려면 앞으로 향후 또 10년은 또 잘 버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우디 UAE가 한국 무기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아주 오래전에 뭐 그래봤자 오래전이라 해봤자 20년 전, 그러니까 20년 전인데 그 2003년도에 미국이 이제 이라크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의 표현에 따라서 침공이다 아니면 뭐 이라크 전쟁이나 이제 서로 갈리는데 어쨌든 그때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동시에 또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도 이제 미국이 또 유지하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지 우리가 이제 참전 거기에 동원이 됐죠. 그래서 뭐 우리가 공병부대라고 하지만은 이제 그런 쪽으로 비전투 부대로 이제 갔는데 그게 그래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미국한테 뭐 형식상으로 뭐 흉내라도 내줬으니까 동맹 국가가 병력을 파견한 거. 그래서 20년 전에 이제 그런 거는 인정을 받았고 크게 인정받지는 않았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소총의 어떤 수출의 길이 이제 이라크 중심으로 그 주변국으로 좀 있었어요. 근데 금액이 뭐 그렇게 아주 지금 같은 K방사의 수준은 아닌데 시작은 이제 중동에 진입하는 게 무기 쪽에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10년 전 이제 2014년도죠. 뭐 2015년 그 당시에는 또 이 사우디 군이나 UAE, 아랍에미리트 군이 그 남쪽에 맨 끝에 있는 건 아주 골칫덩어리 그 예멘 전쟁은 뭐 그 옛날에도 있었고 아주 반복이 됐기 때문에 거기 나라가 이제 분열되고 지금도 뭐 그런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직접 미국이 아닌 뭐 영국이나 그들이 직접 이제 하기는 이제 곤란하니까 사우디 군하고 이제 연합군이 됐어요. 저 아랍에미리트 군이 들어가서 이제 미국제 무기 중심으로 프랑스제 무기나 미국제 무기 중심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자기들이 직접 만든 설계 사상이나 운영 사상이 없다 보니까 좀 파괴되고 전차도 미국제 전차가 들어가서 파괴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좀 이 무기 부족이 이제 뭐 포탄도 그렇고 뭐 미사일 쪽도 그렇고 무기 부족이 이제 발생이 돼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특히 이제 소모성이 강한 이제 대전차 미사일 그게 이제 파이어 앤드 포겟 한번 쏘면은 지가 알아서 날아가는 파이어 앤드 포겟 미사일이 소모가 많다 보니까 이제 미국제 뭐 제벨린이 이제 있는데 아주 고성능이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많이 이제 썼고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조달이 바로 안 되고 그러니까 가격도 비싸고 조달 문제가 있고 그리고 미국이 또 발사기 몇 개를 주고 뭐 미사일을 몇 개 줘야 되는 또 통제하는 게 있어요. 따져보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하고 이제 유사한 체계가 어디 없냐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형국 미사일이 되는 건데 그러면 뭐 다른 나라도 있는데 왜 또 우리가 형국이 채택이 됐습니까? 그 10년 전에 비공식적으로 왜냐면 러시아제나 중국제를 이제 해서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럼 뭐 그냥 뭐 또 배경 설명하면 또 길어지고 그렇다고 이제 이스라엘제 무기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스파이크 뭐 시리즈라고 뭐 반 유도 이제 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제 살 수 없고 유럽제도 있는데 그거 똑같아요. 너무 더 비싸. 미국제보다 더 비싸고 납기가 더 느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사우디 중심으로 아랍에미리트나.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중동국가, 친미 중동국가인 친서방, 사우디하고 또 아랍에미리트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잘 맞고 경제 교류나 그 옛날에 우리가 거기 건설 많이 갔지 않습니까? 건설 분야에서 그리고 우리가 국가 경제 이바지도 했고. 그래서 기반 자체는 서로 양국 간에 뭐 그쪽 지역하고는 이제 친하게 지내니까 한국의 무기를 이제 폴란드 이전에 그 중동국가, 친미국가들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도입을 이제 해가는데 뭐 지대공 미사일도 있고 신공 같은 거. 근데 이거는 다 이제 숨기는 거죠. 이거를 공개하면은 좀 복잡해진다. 뭐 너희 대한민국도 뭐 이스라엘하고 문제도 있고 뭐 그걸 다 따져보는 거예요. 국제 환경 문제를. 그리고 자기들의 무기 도입에 대한 그 예산 투자라든지 쓰는 돈도 풍부 알려지는 걸 싫어하고 그냥 외형적으로 미국제 무기는 어차피 미국에서 발표하니까 그런 공개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군비를 이렇게 늘리는 것에 대해서 좀 밝히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10년 전에는 이제 그거 중심으로 나갔죠. 미사일 중심으로. 그러니까 소형 미사일 중심으로 이제 나와서 자리를 잡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러우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이 이제 생기면서 한국의 방산 제품 중에서 전통적인 지금 폴란드에 들어가는 이제 자주포나 전차 그리고 이제 그쪽 지역에서는 FA-50은 이제 특히 사우디군은 이제 그런 공군은 그런 무기 전투기 경전투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때문에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우디 공군에는. 물론 이제 아랍에미리트는 최근에 우리 FA-50 뭐 훈련기 겸 경전투기에 다시 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은 중간에 중국제 훈련기를 이제 선택했는데 공급이 안 되고 있고 엔진이 뭐 우크라이나제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걸 또 겪다 보니까 이제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뭐 우리 또 FA-50에 관심을 다시 두고 있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머물고 있는데 이게 또 미래를 보니까 자기들이 군사 전력 특히 항공 전력을 앞으로 2030년대에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그걸 이제 따져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게 대표적인 이제 선수가 우리 KF-20. 물론 이제 뭐 사우디는 미국제나 유럽 특히 영국 중심의 전투기를 도입하는 나라인데 일단 가장 그 문제가 미국이 F-35나 스텔스 전투기를 또 해당 지역에 팔 생각도 없고 팔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뭐 날치니까 그 항공 전력 균형이 깨진다고 해서 팔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이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특히 사우디가 친미 국가인데 관리는 또 해야 되겠고 딴 데는 뭐 관심을 갖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나온 묘안이 5세대 전투기를 진화할 수 있는 KF-21은 일종의 권유를 할 수 있는 거죠. 소개를 한다든지 중간에서 야 팔어 이 엔진은 내 거니까 뭐 돈 얼마 줘 이게 아니라 저기 좀 가서 좀 관심 가져가봐. 대한민국 그 카이에서 대한민국 방사청에서 정보 제공 면밀한 정보 제공도 할 테니까 그리고 이 전투기를 도입하면은 앞으로 5세대 전투기로 발전되는데 기술의 스타일이 뭐 우리 미국 스타일은 어떤 개발 방식이 틀리고 고유의 한국 방식으로 하니까 자기들의 어떤 보안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는데 소위 우방국 아주 그 강력한 우방국의 공군 전력을 이제 보강할 수 있고 자기 F-35를 안 팔아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된 거고 이스라엘도 이게 뭐 말 자체로 F-35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유사한 전투기로 생각하죠. F-35보다는 좀 밑일 것이다 하는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접근이 있었고 레이더 이 개발에 간접적으로 뭐 컨설팅 같은 거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투기 실력 성능을 이제 자기들이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좀 F-35보다 약간 낮은 거로 생각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경을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죠. 한국이 뭐 사우디 파는 거 뭐 팔 수 있지. 뭐 블록 2 이상이죠. 블록 3는 이제 스텔스화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우디가 이제 아주 전례 없이 관심 갖고 있고 동시에 사우디 공군은 영국 중심에 원래 영국과 친하니까 그동안 이제 영국제 토네이도 전폭기하고 유럽 파이터를 사고 있는데 또 추가로 산다고 하는데 그래서 원래 공군망이 이제 영국 중심에 물론 이제 여러 나라 개발을 같이 했지만 그 토네이도나 유럽 파이터는 근데 영국 중심에 이제 그 도입을 하는 거니까 영국에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또 차세대 전투기 6세대를 지향한다는 GCAP라는 그 어떤 공동 개발 전투기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요. 최근에 뭐 돈을 대겠다 개발비를 대겠다고 이제 달려들었는데 이게 또 유럽의 전투기들이 문제가 개발은 뭐 잘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중간에 뭐 공동 개발 하면 서로 뭐 탈퇴를 하네, 뭐 삐기덕거리고 뭐 여러 가지 아주 그런 모습들을 50년대부터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까지. 그래서 이게 완성이 돼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시기가 2035년이 아니라 훨씬 넘어가서 2040년대나 가야만 이제 받을 수 있는 진짜 뭐 아주 고성능 차세대 유럽의 영국 중심에. 그럼 그 전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기존의 미국제 전투기는 4.5세대, 5세대 방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점점 이제 이게 시대적으로는 스텔스로 다 이렇게 도배가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주요 국가들이 그 갭이 생기니까 이걸 메꾸면서 2040년대 그 GCAP를 받겠다. 아주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역할, 소위 뭐 개필러가 아니라 중간 단계의 전력을 보강을 해주는 게 바로 KF-21, 블록 2 이상. 근데 실제로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뭐 블록 3로 이제 원할 텐데, 근데 소량으로 이제 처음에는 KF-21 블록 2를 뭐 40대 뭐 이상 발주를 뭐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또 그걸 개량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우디 공군이 이제 전례 없이 관심을 갖는 거죠. 이것도 과거에 뭐 최근에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워낙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제하고 유럽제 어떤 물건, 항공전력이나 미사일 쪽을 이제 선호하는 나라로 이제 대량 구매를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생각을 쉽게 못하죠. 그러니까 소량 작은 무기들은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 그게 이제 뭐 2014년, 15년도였는데, 그래서 이게 벌써 10년이 흐르면서 또 물건이 워낙 좋은 게 나오니까 바뀌는 거 되죠. 방향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뭐 K2 전차나 FA-50이라고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2030년대 넘어가면서는 KF-21이 블록 2 이상의 상당한 인기, 품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K방산의 미래는 물건의 다양화, 고성능화가 이제 단계별로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업체 중심이냐 아니면 국방과 연구소의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이해관계, 이 공무원 계통, 소위 박사님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개발을 늦추거나 빨리 하거나 뭐 좀 복잡한 게 있어요. 업체는 끌려다니고. 그런 거는 방위사업청에서 조정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또 별도의 제도상의 과제는 있는데 그걸 잘 극복하고 차세대 물건들을 개발을 예정대로 완성을 시키면은 지금의 K방산은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죠. 특히 중동 시장을 이제 갈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뭐 좀 중간 단계죠. 이제 본격화되려면 중간 단계고 그 전에 이제 어떤 수익성을 보존해 주는 거는 역시 폴란드에서 이제 보존을 하면서 버티면서 개발하면서 제도로 보완을 하고 이 무기 개발 제도로 보완하면서 그러다 보면 뭐 앞으로 5년은 휙딱 하고 이제 사라지고 가죠. 그러면 어느덧 KF-21은 이제 전 세계 서방 측 전투기 시장에서 이제 인기 물건이 돼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실제로
대한민국의 그 K방산들의 국뽕은 지금부터 앞으로지 뭐 폴란드 하나는 그거는 그 바다가 다져준 거 튼튼하게. 그래서 그게 목표는 아니죠. 폴란드 수출이 목표는 될 수 없고 기반을 어떤 수익성에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거에서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물건에 진짜 한국 전투기가 정말 고성능이다. 아주 뭐 그거를 짧은 기간 내에 개발했는데 아주 완성도가 높고 결국 스텔스다. 알고 보니까 이게 스텔스 전투기다. 이제 그런 거를 얻으려면 좀 더 노력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지금 시간이 지금 현재입니다. 2025년. 사우디와 UAE의 방산 계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또 중간에 이제 우리가 물건에 이제 아주 뭐 인정을 받은 게 그 대탄도탄, 그러니까 지대공 미사일인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천궁2가 이제 발주가 됐죠.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몇 나라들이 이제 발주를 해서 인정을 받았고, 워낙 뭐 기술이 그게 우리 그 서방 측의 미국식의 그 미사일 기술하고 러시아 기술의 합화전, 한국식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버무린 그게 이제 천궁 시리즈인데, 특히 이제 천궁2가 대탄도탄 요격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인정받아서 수출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고 LIG 넥슨이 만들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번에 최근에 전력화를 들어가겠다 생산해서 이제 천궁2는 이제 고도, 중간 고도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타격을 이제 사거리하고 맞춰서 이제 미사일 날라오는 걸 방어를 한다면 더 높이 날라오는 더 고성능 뭐 좀 사거리 길고 그것들을 막으려면 더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롱셈이라고 해서 L셈. 그래서 L셈이 이제 또 개발이 완료돼서 실전 배치 이제 양산 배치 이제 초기 단계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지금 그거를 또 추가로 천궁2에 의해서 그걸 이제 사고자 하는 게 이번 최근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방산 전시회 열렸는데 그게 이제 한국의 K방산의 또 주제였죠. 또 다른.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고 생산을 대량 생산해서 빨리 줄 수 있냐. 이제 그게 이제 뭐 화두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란이 이스라엘한테 이제 쏴봤잖아요. 효과를 봤잖아요. 어쨌든 뭐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으로 막았다고 하는데 이게 아이언돔 같은 체계가 없으면 시스템이 없으면 그냥 당한다. 그걸 이제 사우디나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봤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워낙 준비를 자기네에서 개발하고 미국의 자금을 받아서 뭐 에로 시스템 미사일, 대탄도탄 미사일도 개발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서 그렇게 성과가 있었고 이란은 저런 체제가 그러니까 시스템이 체계가 없는 나라는 아주 그냥 때려 부실 수 있다. 그걸 자기가 효과 입증이 된 거고 스스로. 이게 이스라엘이니까 이렇게 요격된 거지. 이걸 돌려서 사우디나 나머지 나라는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거를 지켜보는 이제 그 주변국의 사우디나 에미리트는 지금 불안한 거고. 그럼 뭐 이 발주를 미사일 관련 미사일을 뭐 우리 천궁2나 LSM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뭐 전통적으로 미국 거 패트리어트 시리즈도 있고 유럽의 시스템들이 있는데 미사일들 몇 종류 그걸 사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워낙 이게 러전쟁 2022년 2월 24일 러전쟁 이후로 그 수요도 수요들이 엄청 막 폭발적으로 증가해가지고 해당되는 그 유럽 지역에서 막 너도 나도 이거 사야 된다 빨리 달라. 근데 그 중에는 뭐 미국의 뭐 같이 개발한 노르웨이가 같이 개발한 뭐 에드셈이라는 것도 있고 뭐 독일의 뭐 딜사에서 개발한 이제 단거리 뭐 미사일도 있고 우리 거 지금 도입하는 IR-IST의 지대공 미사일 버전도 있고 근데 수요가 확 터져버리니까 너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되고 사우디에서 이걸 발주를 하면은 시간도 좀 기다려야 되고 돈으로 나가 납금도 줘야 되고 선수금도 줘야 되고 그래서 이게 똑같은 현상이 이제 폴란드쯤 일어났죠. 아 이거 미사일 대탄도탄 미사일 살 때가 서방 측에 어디가 좋냐? 당연히 이스라엘 건 못 사죠. 이게 마음속에는 적대가 아직도 있으니까 이슬람 거라고 이제 그쪽 유대인 쪽하고 그건 있기 때문에 전쟁은 안 해도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중국? 러시아는 뭐 아예 물건이 지금 없다고 그러는 거고. 그럼 또 적대, 미국 생각할 때 적대 없고. 중국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고, 중국은 최근에 이제 방산 수출을 옛날에 비교해서 많이 열심히 안 해요. 왜냐?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물건들을 더 확보하느라고 조금 옛날보다는 덜해요. 물건도 이렇게 자기들이 주하이 에어쇼에서 발표하는 거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보여주기에 물건들이 이제 시제품들 개발이 완성이 안 된 거 많이 보여준 거지. 그게 방산 수출로 이어지는 물건들은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그건 별개예요. 주하이 에어쇼에서 나온 전투기나 뭐 그런 미사일들은 별개고. 그다음에 이제 없죠. 이거를 이렇게 고성능의 대탄도탄 미사일을 만들어서 양산 배치한 날은 뭐 서방 측의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성사가 됐고 전통적인 또 관계가 또 중요했고 우리가 건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원자력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게 다 배경이 다 모이면서 이제 쉽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이것도 된 건 아니고 오랜 시간이 이제 배경이 작용을 한 겁니다. 앞으로 중동에서 추가 수출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무기 종류가 또 이제 우리 방산전시회, 국내 방산전시회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다종다양한데 그 중에서 이제 추가로 선택된 물건들은 뭐 지상무기 체계라든지 특히 저는 이제 좀 전망을 좀 밝게 좋게 하는 분야가 이제 해군 분야예요. 함정 분야가 우리가 수출이 이렇게 원활하게 동남아시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중동을 이제 진출해야 되는데 이 중동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중심으로 이제 그들의 해당 국가들의 지금 말씀하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나 뭐 오만, 쿠웨이트를 보면은 그게 해군 전력이 소위 뭐 미사일 고속함 500톤짜리 소규모의
미사일 고속함. 작은 규모의 아주 올망졸망한 전력으로 지금 아직까지 이루어져 있고 역시 투자의 우선순위가 또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제 해군 전력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게 이란이 이제 미사일을 쏘는 걸 이제 막 해서 미사일로 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해상에서 막을 수 있거든요. 예멘 문제가 또 있었고 예멘에서 드론을 쏜다든지 벌써 주소다가 스커드 미사일 쏜다든지 뭐 그런 것들 이제 구형 미사일이라도 뭐 바다에 있는 함정들 서방 측 함정들 소위 EU 나토 쪽의 함정들을 이제 겨냥해서 쐈는데 뭐 실패한 다 대부분 실패했는데 다 함정에서 호위함 미사일 호위함 뭐 미사일 구축함들이 다 막아냈으니까 사실상 뭐 제대로 그러니까 그거를 또 지켜보는 거예요. 사우디 해군하고 아랍에미리트 해군 오만 뭐 카타르 다 지켜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야 저런 미사일을 탄도탄을 구형이든 신형이든 막을 수 있는 함정을 보유를 해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눈을 돌리면서 유럽의 이제 대표적인 4개국 그런 미사일 탑재 어떤 고성능 함정을 만드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 뭐 영국, 뭐 스페인까지 포함시키면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후보가 되죠. 그 나라 좀 함정들은 도입을 해야 되겠다. 미사일과 함께 탄도탄을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우리는 무엇을 팔 것인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지금 공군의 KF-12 전투기가 이제 아주 뭐 인기를 끌고 화두가 되고 있는데 해군 분야에서 또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 이슈가 되는 게 한국형 차기 구축함, 한국형 이지스함이라고 하는 KDDX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가 모든 그 함정 우리 대한민국에서 모든 그 조선업체, 방산업체가 이제 만들었던 여러 종류의 호위함이나 이제 뭐 구축함인데 그 기술이 이제 다 접목이 돼서 진짜 이지스함의 같은 MFR 레이더, 멀티펑션 레이더 이런 거 다 장착하는. 그래서 상당히 좀 그 성능이 한 단계 올라가는. 그래서 그 물건이 이제 제대로 2030년 전에 완성이 돼서 나오면은 우리가 그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요. 그 유럽의 서유럽의 대표적인 그 함정, 고성능 함정 건조국의 어깨를 겨줄 수 있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이제 보면은 KF-21과 함께 해군의 KDDX의 수출 버전이 이제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의 이 10년 전에 부대 배치한 이런 뭐 FA-55, K9, K2 이것을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 제 말씀은 이거는 이제 수요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 뭐 K9 자주포가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온 것 같아요. K9 자주포 11개국이라 하는데 기존에 도입한 나라가 이제 수량을 늘리는 거 있을지언정 나라가 더 확대되기에는 어느 정도 정점에 오지 않나. 그래서 다음 물건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해상 분야로 가자. 아주 고성능 구축함. 중동에 수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또 다운그레이드 버전은 또 남미의 시장이 있고 대체해야 되는 그 시장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 돈을 못 써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K방사는 이제 해상 분야가 또 이제 중요하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나라에 대해서 그쪽 지역에 또 우리나라는 산악지대가 많아서 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전력인데 북한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쪽 역시 이제 헬기가 사막지대다 보니까 기동하고 이동하는데 헬기도 좀 중요한 수단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유럽의 에어버스 헬리콥터는 레오나르도, 이태리 여기에 이제 물건들을 집중 사오면서 메꾸고 있는데 뭐 미국제도 좀 들어가고는 있지만 근데 워낙 이게 비싸요. 그쪽의 헬기들이 조달하는 게 결국 시기, 가격 그다음에 아주 다목적 성능 이걸 다 좀 원하는데 유럽제 두 개 회사 대표적인 두 개 회사의 물건들이 뭐 소량 발주하면 빨리 받는데 이 전력을 아주 완전 개편을 고성능 헬기로 이제 개편하려면 이제 쉽지가 않은 거. 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도 있고 전투기에 비교해서. 근데 우리가 지금 수리온 기동 헬기하고 LH 뭐 경전투 헬기까지는 왔는데 이건 사실상 원천 기술이 프랑스 기술이에요. 에버스 헬리콥터. 그래서 그들이 평가할 때는 뭐 몇 대 서로 이제 상호 이제 뭐 우호 관계,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라크 같은 나라들, 그다음에 사우디도 대량 구매를 이제 할 수는 없고 어떤 뭐 카이 뭐 이런 데를 이제 생각해서 뭐 소량 구매, 뭐 2대, 4대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주전력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또 되니까 육군의 이제 회전액 헬기 분야도 야 그러면 진짜 우리 그 국산 그 고성능 헬기를 만들어서 수출장에 2030년에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차세대 기동 헬기 이제 개발 계획이 현재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향후 이제 10년 이내에 완성돼서 우리 육군에도 이제 뭐 공급이 되고 배치가 되면은 그게 또 다른 이제 K방산의 중동 시장에 아주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성능 방향은 이제 뭐 미국에서 좀 기술을 이제 뭐 돈 주고 사오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방향이 전에는 프랑스에서 좀 지나간 디자인, 지나간 성능 그 중심을 했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또 도약을 해야 되는 단계가 이제 어떤 미국의 아주 차세대 고성능 기술을 받아서 이제 하려는. 그러면 이제 2030년대 어떤 중동 시장을 이제 놓고 봤을 때 우선적으로 이제 그런 게 이제 바로 채택이 되고 팔릴 거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유망하다. 뭐 KF-21뿐만 아니라 이제 KDDX의 수출 버전 그리고 이제 차세대 기동헬기. 그러니까 지금은 한참 이게 가야 되는 기존의 이제 하이 제품 그러니까 지상무기 체계, 특히 뭐 이렇게 미사일 같은 거 중심으로 이제 시간을 벌고 수입을 이제 잡으면은 중동 시장을 상대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를 빨리 마무리 져야 되는. 그럼 그 다음에 또 이제 중동 시장이 돈들이 있으니까 열릴 거라는 거.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다리는 시간이 또 시작이 되는구나. 뭐 그런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또 2단계, 3단계 기다려야 되나. K방산의 도약, 성장을 또 그 성취하고 느끼려면은 또 뭐 한 최소한 5년 이상은 지나야 된다. 지금에 자꾸 얘기하는 FA-50, K9, K2는 그거는 그냥 일단 이렇게 좀 서서히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정도는 밀고 차세대 제품을 지금 고민을 같이 해줘야 돼요. 일반 이런 걸 시청하시는 분들도 차세대 무기 과연 뭐냐, 수익성이 더 높은 게 뭐냐, 진짜 고성능 전투기, 뭐 고성능 미사일들 이런 것들, 구축함들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여기에 더 관심을 비중을 K방산에서 좀 그것도 좀 같이 좀 밸런스 잡아서 가져줬으면 우리가 그쪽에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이나 설계하신 분들이 더 힘을 좀 얻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런 쪽으로 하여튼 뭐 2025년 상반기에 들어와서 이런 쪽으로 저도 말의 패턴, 말씀을 드린 패턴이 바뀌었어요. 자연스러운 국뽕을 만들자. 그게 뭐 이렇게 들떠가지고 유튜브들만 먹고 살게 하는 그건 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참여해서 계속 방송하고 있지만 여기저기 하고 있지만은 너무 이게 자기들 어떻게 대표적인 경우가 얼굴 드러내지 않고 편집을 하는데 얼굴 안 드러내고 뭐가 이렇게 자신이 없는지 나와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은 그 뭐 어느 정도 좀 될 텐데 함께 좀 맞을 텐데 숨어가지고 편집해서 하루에 뭐 3편 4편 올리신 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뭐 구독자는 있는데 그래서 저게 과연 맞는 건가? 뭐 그런 좀 비판적인 시각이 이제 갖다 보니까 이렇게 진정한 제대로 된 이 국뽕, K방산의 국뽕, 자주국방의 무기들 아주 미래지향적인 거. 그래서 최근에 좀 입장 정리를 한 겁니다.